일본은 6.25 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 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네, 지난주에 미국 측이 발간한 주한미군 2019 2019 전략 다이제스트 한글판에 깜짝 놀랄만한 문구가 담겨서 논란이 됐었죠. 유엔군 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에 전력을 제공할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듯한 표현이 들어있었기 때문인데요. 논란이 확산되자 유엔사는 일본 참여는 고려한 바 없다. 번역 오류로 인한 해프닝일 뿐이라고 수습을 했지만 가볍게 보아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본의 야심과 미국의 동북아 정책이 맞아떨어졌고 그 일단이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볼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박사님, 이산 그 기본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유엔사가 뭔지 지금 주한미군도 있고 한미연합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나온 전력 제공국이라는 건 또 뭘 뜻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유엔사에 대한 기본적인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엔사는 그 한국 전쟁에 이제 그 대응하기 위해서 1950년 7월 7일 유엔 안보리 결의 제84호로 창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7월 7일이면은 이제 당시에 이제 전쟁이 굉장히 이제 그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7월 24일 날 일본 도쿄에서 미국의 주도로 이제 창설이 됐습니다. 만들어질 때부터 일본 도쿄에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이 이제 미국 군정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본에서 그 유엔사가 창설된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때 패전국이었고 미국 군정하에 예,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유엔사가 그 한국 전쟁 기간 동안은 그 작전을 수행을 했고요. 그 유엔군 깃발을 가지고 수행을 했습니다. 전력 제공국이라는 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그 겁니까? 전력 제공국이라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제84호에 나오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의하면은 이제 한국 전쟁 기간 동안 전력이라든가 아니면은 기타 원조를 제공한 국가를 포함하는데요. 이것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한국 전쟁 기간 동안 전력을 제공한 국가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그 왜 우리 6.25 전쟁의 참전 국가 하면 보통 우리가 16개국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16개국이 다 전력 제공 국가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개 국가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의료 지원국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8개국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력 제공국이라는 표현이 만약에 한반도에서 다시 6.25 전쟁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군사를 보내겠다, 군대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한 국가. 예, 그 국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는 지금 유엔사가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최근에는 특히 유명무실한 거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진 않고요. 그건 78년 이후입니다. 사실 53년에 이제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도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 달 뒤에 8월 30일 날 우리 다 알고 있는 NLL이 있죠. 예, NLL을 갖다 유엔군 사령관이 선포하게 됩니다. 예, 그 이후에도 그 작전 통제권이 유엔사에 있었기 때문에 1978년 한미 연합사령부를 만들 때까지는 유엔사가 작전 통제권을 갖고 지금은 있었습니다. 연합사에서 작전 통제권을 예, 지금은 가지고 연합사로 넘어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78년 이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소 형식적인 조직으로 전락했다고 이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한미연합사가 창설되고 작전 통제권이 거기로 넘어간 뒤에는 유엔사는 좀 뒷전으로 빠져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제 세 개의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그다음에 한미연합사령관이자 그렇죠. 그다음에 유엔군 사령관입니다. 지금은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미군에서 하지만 지금 우리가 협상을 해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하는 거죠? 이제 미래 연합군 사령부가 창설이 되면 미래 연합군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요. 예.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건 2019
2019, 2019 주한미군 전략 예. 다이제스트 이게 매년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있었길래 문제가 된 건지. 이게 정확히 말하면 트루 자펜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네. 일본을 통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일본은 이미 그 유엔군 사령부가 일본 도쿄에서 만들어지고 네. 1957년에 서울로 이전을 했습니다. 네. 서울로 이전을 할 때 일본의 유엔군 후방 사령부를 남겨놓고 왔습니다. 후방사령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통해서 전력이 제공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뜻이 일본이 그 국가로서 전력 제공국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야말로 장소 제공만 한다는 그렇습니다. 것뿐이지 일본 군이 거기에 개입을 한다거나 인사가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주일 말씀이신 거죠? 미군 기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오해를 했듯이 예, 예. 뭐 미군 측에서 얘기하듯이 오해를 했듯이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예, 그 상황에서는 만약에 일본이 예. 유엔사의 전력 제공국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예, 한국의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놀란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아무래도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드린 대로 전력 제공국은 오로지 한국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력이라든가 의료 등 기타 원조를 제공한 국가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전력 제공국은 될 수 없고 주일 유엔군 지휘 협정이 있습니다. 1954 주일 유엔군 지휘 협정이 네. 있습니다. 54년에 체결이 됐는데요. 그에 따라서 주일 미군 기지를 그 유엔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이제 일본을 통해서라고 표현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트루 재팬이라는 게 우리 그 한글판에서 표기될 때는 유엔사 위기 시에 일본과의 지원 및 전략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가지고 예. 이거 해프닝 맞습니까 이거 정말로? 오해 소진이 저희가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오해는 그러니까 일본이 전력 제공국이 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그 유엔사가 앞으로 진화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진화할 가능성. 예,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그 미래 연합군 사령부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은 주한미군 사령관은 오로지 유엔군 사령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 미국이 그 유엔사를 동북아시아판, 뭐 나토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국적 군사 기구화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 신호는 작년부터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미국 출신만 유엔사 부사령관을 했습니다. 사령관도 미국이 하고 예. 부사령관도 미국이 해 왔는데 예. 그게 변화의 조짐이 있었다는 거죠? 예, 작년에 이제 그 캐나다 출신 유엔사 부사령관이 이제 임명이 됐었고요. 예, 예. 올해는 호주 출신 유엔사 부사령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야말로 미국이 자기네들끼리 하는 게 아니고 예. 다른 나라들까지 좀 끌어들여서 이 예. 역할을 좀 넓혀보겠다, 강화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네. 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이라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은 뭐가 있나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한미 간에 미래 연합군 사령부가 이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이 됩니다. 되면. 그러면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금과는 달리 유엔군 사령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가 구축이 돼야 되고요. 네. 이 과정에서 유엔사가 기본적인 역할을 하게 만들 그런 이제 뭐 소망이 있지 않을까. 그 상황에서는 미국은 일단은 조직을 다국적화시키고 네. 그다음에 조직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상황에서 유엔사 관련한 여러 가지 전력 제공국이라든가 아니면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엔사 조직은 어떤 식으로 커질 것인지 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예. 하셨습니다만 동북아 나토를 구상하고 있다 미국 측에서는 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나토라 그러면 우리가 북대서양 조약이고 예. 예. 일종의 군사 어떤 체계인데 예. 미국이 그것도 이제 유럽 국가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제 군사 전선을 구축한다는 예.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동북아 나토라고 예. 하면 이것 역시 지금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구체적인 중국이 이제 예. 관건이겠죠. 구체적이라고까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조직을 키우고 있다는 것은 향후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유엔사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사를 갖다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뭐 동북아시아판, 동아시아판, 뭐 나토로 사용을 한다라든가 그 상황에서 분명히 중국은 반발을 할 거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도 예. 좀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미 네. 1970년대부터 아, 공산권 70년대 국가들은 그렇습니다. 유엔사를 해체하라고 했습니다. 네, 네, 예, 네. 그런데 뭐 지금까지 유엔사 해체는 기본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미국이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엔사 해체 여부는 사실 미국에게 달려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유엔사에서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문제됐던 표현을 일본 측이 요청을 한 적도 없고 우리가 제안한 적도 없다라고 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드는 어떤 예. 의심이랄까 불안함 같은 것은 예. 일본 역시 이런 걸 좀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거든요. 일본은 뭐 네.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안보리 결의 해석상이라든가 네. 예, 그리고 해석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일 유엔군 지휘 협정의 해석을 봤을 때 일본은 전력 제공국이 아니고 주일 미군 기지를 유엔사가 활용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정도의 해석에서 멈추는 것이 맞고요. 다만 뭐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전력 제공국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계속 강조해 놓을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주지시킬 필요가 있고 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예. 경제를 위해서라도 좀 필요하다. 예, 뭐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지금 군사적으로 좀 예. 자기네들의 활동을 좀 보장받고 싶어하는 것. 예. 이 부분은 이유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아베 정권의 어떤 뭐 욕심일 수도 있고요. 예, 뭐 그런 일본이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일본이 지금 현재 뭐 네. 군사 대국화를 꿈꾸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갖다 꿈꾸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뭐 그 차원에서 이제 일본은 뭐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엔사라 할지라도 뭐 기회만 되면은 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맞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네. 유엔사에는 일본이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뭐 해석상 예, 안보리 결의 해석상 분명하다고 확인해 놓을 필요성은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주지시킬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 지금 유엔사의 기능이 확대된다는 예. 것 자체는 분명한 사실인 것 예,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군이나 우리 정부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 이거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예,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유엔사 확대는 뭐 그 미국의 선택과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은 가는 거죠, 그렇게. 예, 네. 그러면 한국이 사실은 여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 예를 들어서 유엔사 부사령관이 제3국 출신이 된다는 거는 한국 출신도 유엔사 부사령관이 될 수 있다는 의미고요. 네. 예, 그 이외에도 뭐 예를 들어 아이디어 차원입니다만은 주한 유엔군 지휘 협정 같은 것을 체결해 가지고 유엔군에게 유엔사에게 한국이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일본의 전력 제공 논란은 더 약화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좀 알기 쉽게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예.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